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다들 시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 반도체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지를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매우 오늘 장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밋밋한 시장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기다렸다. 근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어떨까요? 사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삼성전자는 항상 뒷전이었죠. 크게 연관이 없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만 항상 엔비디아를 커플링하면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혹은 엔비디아 호재가 발생을 하면 오르곤 했는데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자사주 매입 10조 원, 1년 동안 10조 원을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이틀 오르고 그 다음에 쉬어가다 보니까 이거 고작 이틀짜리 효과밖에 안 된다라면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 그러면 자사주 매입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세 차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엘리엇의 주주 제한에 있어서 방어를 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 상승률은 15% 정도,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1년간의 또 자사주 매입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을 또 발표를 했던 그때 당시에 주가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았죠. 26%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 그때는 반도체에 있어서의 업황에 업앤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에 관련한 자사주의 매입의 영향보다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 더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49,900원까지 하락하자 삼성전자에서는 자사주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3조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오른 상승폭을 따지면은 사실 더하기 빼기 하면 거의 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 정책에 이번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반대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주주 권리의 관심 증대에 부응해서 6% 당시 시총 6%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는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죠. 9조 원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고요. 당시 시총 대비해서는 약 3%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4년 올해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무려 10조 원이나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자사주 매입의 규모만큼이나 앞으로 더욱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주 환원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업황이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모든 모멘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실적 내용은 사실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으니까 정말 잘한 건데 시장의 눈높이는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진도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좀 더 상회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동안의 성장보다는 둔화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좀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향후에 뭐 지금 H백도 워낙에 잘 팔리고 있고 뭐 블랙엔이나 호퍼 관련해서도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뷰를 항상 제시하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SK하이닉스를 더욱더 또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살짝 AI 또 캐즘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려를 모두 싹 씻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이 될지, 오늘이 분수령이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블랙엘의 출시적 발열 때문에 그 우려가 있어서 실적에 대한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다지 우려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까지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블랙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지연이 되면은 당연히 공급하고 있는 HBM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D램 공정을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HBM4를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HBM4는 그 엔비디아의 내년 말 출시 후속자인 루빈에 탑재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블랙엘이 조금 더 출시가 늦어져서 우리한테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더 호재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마냥 좋은 건지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면에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악재, 또 삼성전자에서는 오히려 조금 호재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요.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은 마진콜 우려까지 있습니다. 지금 삼성가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지금 대규모 대출이 발생한 구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금액들만 보시면 됩니다. 홍라인 여사는 58,300원, 그리고 이분 대표 63,100원, 그리고 58,700원.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해서 이 정도 가격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0조가 아니라 이게 더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한 해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파란색이 삼성전자고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SK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도 연초에는 많이 올랐다가 연중 이후에 주가가 좀 부침을 겪으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0% 넘게 올 한 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과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SK하이닉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삼성전자가 오늘은 또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엇갈린 두 종목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